대구시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처음으로 역외 기업을 유치했지만 수도권 기업은 없는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자동차 관련 업종은 이익을 볼 것이지만 지역 부품업계에는 그다지 장밋빛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러서 햇과일 공급이 염려됐지만 사과와 배 등은 충분히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숭아가 영덕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이 많이 생산된 데다 가격도 저렴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제헌절인 오늘부터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저녁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인데요. 하지만 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돌풍과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까지 남북을 오르락 내리락 하겠는데요. 우리 쪽은 토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후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처음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중추산업단지가 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약속한 첫 역외 기업은 9개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금속, 금형 업체들로 내년 말 공장 착공에 나섭니다. 오는 2018년까지 투자 규모만 2천억 원, 고용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부산보다는 대구 쪽에 인원이 좀 많고 인원 모집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선들이 아산, 천안, 대전, 음성,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현풍 IC에서 어떤 고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물류 쪽에 용이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지난달 이루어진 공장 용지 첫 분양에 116개 업체가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디기스트라든지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를 하면서 기업의 신성장 산업을 끌고 올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유치기업 대부분이 대구 인접 지역 업체들로 수도권은 한 곳도 없고 공장 용지 분양 신청 업체도 대구 경북을 빼면 6%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의 당초 계획대로 입주 업종을 차세대 전자통신,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넓혀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터 조성에 나선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산단의 활성화를 주도할 대기업 유치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영남권 중추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인 기업 유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사승훈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수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경북은 줄었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의 수출은 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기계와 정밀기기, 수송장비 수출 실적이 좋았습니다. 경북은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 전자제품 수출이 7% 감소하면서 258억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보다 2%가 줄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 19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실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실업자는 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 명, 16.6%가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 실업자가 지난해보다 1만 명, 8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 실업자는 4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 명 줄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관련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는 9.7%, 자동차 부품에는 6에서 1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이 관세가 사라지면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중국 내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해 자동차 업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가 받게 될 이익은 기대만큼 크지 않고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1, 2차 협력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한미 FTA 이후 완성차 업체의 미국 진출이 폭증했던 것처럼 한중 FTA 이후 완성차 업체는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함께 진출하지 않는 지역 부품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관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 대규모로 나가 있을 상태이기. 또 한중 FTA로 수익이 늘어나면 완성차 업체가 협력 업체에 납품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윤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높거나 규모가 큰 업체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영세한 업체는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중국 기술도 굉장히 발전돼 있어가지고 장비하고 이런 거는 해외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장비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자재값이 싸니까. 전문가들은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면서 지방 차원에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우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 수업을 검토하는 한편 야외 체육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휴업과 휴교,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1억 원 이상 3년 연속 지원 사업 287개에 대한 민간평가단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점 시책 사업과 행사, 축제성 예산, 재정지출 확대 사업, 장기지속 시책 사업 등 1억 원 이상 3년 이상 계속 지원하는 287개 사업 2,654억 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해 재정운용에 반영해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일러서 햇과일 공급이 염려됐지만 사과와 배 등은 충분히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와 배꽃이 일찍 핀 데다 날씨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주산지인 안동시 기란면의 한 과수원. 여름 사과인 홍로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과알도 어른 주먹 정도로 굵고 생장 과정도 원활하면서 추석 전인 다음 달 20일쯤 출하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굵기 시작하면 색 나면서 많이 굵습니다. 굵기 때문에 입소지만 잘해주면은 딸 때까지는 추석물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이마와 임동면, 기란면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1,400여 헥타르. 이 가운데 15%인 210헥타르의 여름 사과인 아오리아 홍로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동안동 농협은 다음 달 5일 여름 사과 공판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 계절식 공판장을 통해서 조생종 사과를 아오리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사과와 함께 조생종 배도 추석 전에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와 배꽃이 평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피면서 수확기도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배 개화 시기가 10일 정도 당겨져서 수확 시기도 추석에 조생종 위주로 수확하여 출하될 것이고 신고도 일부 지역에는
출하가 본격적으로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올해 전국 예상 생산량 45만 톤 가운데 30%인 13만 톤이 다음 달 20일쯤, 배는 8만 톤이 다음 달 27일쯤 출하될 전망으로 추석 수요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측은 추석 전에 여름 사과 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출하에 따라 가격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인 형의 재산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이 병원비로 사용해야 할 재산을 빼돌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벌을 피하려고 형의 명의로 고소 취하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홀로 사는 84살 친형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지난해 3월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서 형의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여름 과일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가 주산지인 영덕에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품질 좋은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가격은 저렴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주먹만한 탐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조생종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영덕군의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병충해가 거의 없었던 데다 날씨가 좋아 특히 품질 좋은 상품이 많이 열렸습니다. 1년 전 농사를 망쳤던 농민들은 오랜 풍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병이 많이 와서 수확을 하나도 못했는데 올해는 날씨도 좋고요. 병 온 것도 없고 이래서 복숭아 당도도 좋고 수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국도변 곳곳에는 농민들이 설치한 판매대가 등장했습니다. 5kg 상품 한 상자 가격은 2만 원 선. 물량이 부족해 3만 원까지 올랐던 1년 전보다 30%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작년도에는 병해충 피해 때문에 상품 비율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병해충 방지가 잘 되어서 작황이 양호해서 관광객들이 상가격에 좋은 상품을 많이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서철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영덕 복숭아의 주종을 이루는 중생종이 본격 출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들을 돕기 위해 양파를 사들여 백화점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김천에서 생산된 양파 10톤을 사들였는데 백화점 문 여는 시간인 오늘 오전 10시 반 손님들에게 1인당 1.2kg씩의 양파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현대백화점 13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영진전문대학교가 학생들의 적성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 전형 최우수 대학에 선정돼 국비 3,2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영진전문대는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2010학년도부터 비교과 입학 전형을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해오고 있는데 산업체 인사를 심층 면접에 참여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는 오는 9월에 실시하는 수시 1차 모집에서 162명을 비교과 입학 전형으로 선발해 신입생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구대학교가 캄보디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운영합니다. 대구대는 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한 2014년 세종학당 지정심사에서 캄보디아 앙코르 대학과 공동으로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세종학당은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 해외 진출 등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대구대는 오는 9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세종학당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인데요. 하지만 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돌풍과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서 중부지방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적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28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 북부 지역도 한때 비가 내리면서 28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